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에 7.6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자위대와 경찰이 파견되고 비상재해 대책본부가 가동되는 등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전날 오후 4시 10분부터 다음날 0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93회 관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진이 90여 회 계속되면 3만 2천여 가구가 정전되었고 신칸센 일부와 노토공항의 항공편이 중단됐습니다. 이시카와현 당국은 지진 초기에는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시카와현에서는 가옥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2일 밤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8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진으로 화재까지 발생해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일본 남쪽 도쿄의 고층 빌딩 안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7.5로 측정했습니다. 또한 진앙의 깊이를 10km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이날 지진 상황을 전하는 글과 사진, 영상 등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일본에서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기 직전 새떼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지진의 전조 증상이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중간 곳곳에 먼지가 올라오는데 집이나 건물 등이 지진 피해로 무너지면서 나는 먼지입니다. 도로 옆 비석이 저렇게 크게 흔들릴 정도였으며 보도블럭이 비현실적으로 꿀렁이는 장면까지 화제가 되었습니다. 강물은 마치 지진의 일을 연상케 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진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쓰나미 때문입니다. 이번 지진이 일본에 공포를 준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일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 후 우리나라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대형 쓰나미 경보와 붉은색의 쓰나미 경보, 노란색 위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 이시카와현뿐만 아니라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니가타현과 도야마현, 야마가타현,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엔 3m 쓰나미 경보를 내리고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기상청 역시 이날 지진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감지됐으며 오후 6시 30분께부터 강릉, 양양 등 동해 지역에는 지진에 따른 해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지진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대지진 의전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규모 9보다는 약했지만 새해 첫날 일본 전역은 대지진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재난 방송을 담당하는 국영방송인 NHK는 이날 쓰나미 도망쳐라라는 큰 자막을 TV 화면을 통해 계속 내보냈습니다. NHK는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바로 피난해달라. 최대한 높은 곳으로 도망치고 밤늦게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보도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일부 동해안 연안 지역에서는 1m 20cm의 쓰나미가 관측됐고 일본 기상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다 큰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5-60cm 정도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는데 5-60cm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일본의 한 마을에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쓰나미가 서서히 덮치는 장면입니다. 흔히 1m 높이 쓰나미라고 하면 그냥 높은 파도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높이 1m짜리 물덩어리에 치이는 형태입니다. 저 정도 물덩이에 치인다면 사람은 충격파 속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위험성을 높이로 설명해주는 설명판을 보면 100cm는 사람 키의 중간 정도이지만 이 정도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기만 해도 사람은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으며 사망률 100%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쓰나미는 단순한 파도가 아닌 엄청난 물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70c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칠 경우 사망률은 71.1%입니다. 이 정도 높이만 되어도 건강한 성인이라도 물에 휩쓸려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쓰나미 경보에 특히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강진 이후에 몰려오는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동일본 대지진 때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시카와현 인근에선 오후 4시 이후에 진도 4에서 5의 강진이 각각 4차례와 8차례 연이어 발생했고 진도 1 이상까지 합치면 20차례 이상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이시카와현 노토지방은 2007년과 2022년, 2023년에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 일본 열도에서도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온 위험지역입니다. 더구나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2018년 9월 홋카이도의 이부리 동부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상청은 이 대혼란 상황에서도 헛소리를 남발했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독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는 해괴한 일을 벌인 건데요. 일본 기상청은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자국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발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우리 군이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실시한 독도방어 훈련을 문제 삼아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훈련은 이미 1986년 우리 해군의 단독 독도방어 훈련으로 시작돼 2003년부터는 매년 2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훈련을 두고 뜬금없이 항의를 하면서 이슈화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더니 이번에 홋카이도와 도토리현 등의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여기에 독도도 포함하여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는 와중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 산하기관인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예보를 이어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해 환태평양 국가들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경 쓰지 마라, 아무리 우겨도 우리 땅이다 등등 일본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해 초부터 발생한 이번 7.6 규모의 강진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앞으로 진도 7의 강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진학전공의 히라마스 요시히로 교수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다 및 지하에 숨겨진 단층이 새롭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단층 지진이라면 앞으로도 연쇄적으로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혼란의 와중에도 독도를 자기 영토라 주장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아직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 지역은 일본에서도 유독 원자력 발전소가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과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